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상담 이론 중에 여성주의 심리치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주류 상담 이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봐도 이렇다 할 설명도 없고 관련된 강의도 적은 게 사실인데요. 반디 클래스를 통해 그 전체적인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개념을 배우는 시기가 페미니즘이나 젠더 갈등 이런 게 대두되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때는 몰랐던 개념을 다시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여성주의 심리치료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심리치료 이론에 비해서 사회적인 영향, 그러니까 성차, 문화적 배경 이런 게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봤다. 이게 핵심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했죠. 여성주의 심리치료이지만 여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소수 집단 이런 대상들한테 이 여성주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주의 상담은 한 학자가 만들어갔다기보다는 여성에게 유익한 방향의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사회 변화를 주도한 많은 여성들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디 클래스에선 여성주의 상담의 분류, 성격 이론,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 상담자의 역할과 기법 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의와 빼놓을 수 없는 거 무엇이냐? 두둥! 정치입니다. 우선 여성주의 상담에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사회 제도의 역할을 강조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 여성주의의 핵심은 개개인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힘있게 자기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치예요. 정치적인 성향, 참정권 이런 게 모두 권력을 지녔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인에게 문화적인 압력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가부장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들에 억눌리지 마라. 개인으로서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사회적인 억압에 분노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이 분노를 적절한 반응으로 보고 오히려 권장하는 것. 이게 여성주의 상담의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유형별로 보면 급진적 여성주의 상담이랑 자유주의 여성주의 상담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대충 느낌으로만 볼게요. 급진주의는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성주의 상담을 해? 여자만이 공감하는 독특한 경험이 있는 거라고. 자, 내담자님 제가 함께 할게요. 저랑 함께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에 함께 분노하고 이겨내요. 이런 식이고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는 남자도 친여성이 될 수 있지.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회적 압력 그리고 힘의 균형 문제가 있다는 걸 내담자도 깨닫게 하는 거야. 내가 개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계속 사회적 압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성주의 상담에서 주목하는 사회적인 압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부 다 말할 순 없지만 커다란 것들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출생 단계부터 사회적인 압력은 존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성별에 대한 선호도가 있죠.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한다고 해요. 이런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차별을 안고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자랍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각자의 성 역할을 입힘으로써 옷을 입는 거, 장난감을 사는 거, 행동을 하는 거 알게 모르게 아이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독립심과 능력감을 강화받고 여자아이는 양육 그리고 무력감을 강화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와요. 2차 성징이죠. 이 신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자아이들은 나오는 가슴을 보면서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는 반면 남자아이들은 그런 여자아이들을 놀려요. 여성주의 상담에선 이런 것들이 여자아이에게 날씬해야 한다. 신체적인 매력을 보여야 한다. 이런 압박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신에 관련된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피임을 위해 조심하는 행동, 그리고 성활동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이 여성에게 더더욱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것도 여성주의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회적 압박이에요. 자, 양육은 어떤가요? 양육에서 어머니가 요구받는 신성화된 이미지, 양육에 대한 압박, 일에서의 경력 단절, 중년기의 폐경기, 그 외에 여성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수많은 폭력들 이런 것들이 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주요 핵심 문제라는 거죠. 자, 모든 문제에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인 영향도 매우 크다라고 말하는 거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게 요즘은 특히 더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까
저도 농담보다는 설명 위주로 찍게 되네요. 다음 시간으로 해서 여성주의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봐요. 모두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성주의 상담에 대해 다루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 상담가의 역할, 그리고 상담 기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해드릴게요. 한계점은 생략할 거예요. 아무래도 토씨 하나하나가 오해를 빚을 수 있어서 저도 조심스러워요.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만 보셔도 이 상담이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느낌이 오실 텐데요. 상담의 목표, 첫 번째, 적응이 아닌 변화를 위한 심리치료입니다. 문화적 압박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압박에 적응해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죠. 싸워야죠. 그러니까 잘못된 문화에 적응하기보단 바꿔나가라. 무엇으로? 분노로. 둘째, 자기 양육과 자기 존중입니다. 나의 심리적인 영향에는 문화적인 것들도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살피고 나를 돌보는 거 누구의 몫이에요? 사회가 못해주니까 당연히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거겠죠. 셋째, 도구적인 능력과 관계적인 능력간을 맞추기. 자기 양육이라고 해서 세상엔 나밖에 없어, 나만 나를 사랑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 없어, 이건 아니에요. 대인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것을 위해 나를 깎아내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죠. 넷째, 신체 이미지와 성적인 매력입니다.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여성이 신체적인 매력의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사회의 관념상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도록 돕는 거죠. 다섯 번째, 다양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계층, 나이, 인종, 권력, 이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성단체나 이런 곳들이 소수자의 인권과 함께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째, 힘 북돋기 그리고 사회적인 실천입니다. 여성주의에서 정치 빠질 수 없다고 했죠. 사람은 정치적인 존재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차별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여성주의 상담에서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추론이 가능한데요. 이 상담에서 내내 힘과 권력의 차이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개인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권위가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상담자는 내담자의 친밀한 공감자로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담자의 인생은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인생을 쭉 들으면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권위를 포기했을 때, 이런 순간이 언제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레 상담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전히 초점은 힘과 권력의 차이, 그로 인해 자기 주장을 하지 못했었던 것,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문화 분석, 성 역할 분석, 힘 분석 등 분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곳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 중에 어떤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와 결합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대응 방식을 고민합니다. 이걸 개입 단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보죠. 강간 피해를 입은 내담자라고 해봐요. 그런데 동네에 소문이 난다면서 오히려 함구를 요구당하네요. 이런 내담자한테 강간을 함구하도록 만든 사회적 불균형 문제를 인정하게 하고, 강간을 당한 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더럽혀진 게 아니라는 것 등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뿐만 아니고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노력의 지점들도 찾습니다. 가령 여성단체에 들어가서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정말 미투 운동을 하거나 당시에는 함구하도록 시켰던 부모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나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 모든 게 자기 주장 훈련입니다.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라! 당당하게 너를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가요? 이제 여성주의 상담 대충 감이 오시나요? 방금 예를 들었다시피 여성주의 상담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성폭력 피해 여성,
다문화 가정, 성소수자 상담 등에 매우 적절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취업을 해바라기 센터 또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등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성주의 상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이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죠. 모두 안녕.